세계적인 인게임 리버 역대급 수출 실적을 발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K푸드입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코리아 하면은 BTS와 함께 라면, 김 같은 K푸드가 호명이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수출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분야별로 보면 라면을 비롯해 과자, 음료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두 품목이 날개 날리듯 팔리면서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농식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9%나 넘게 증가하면서 정말 호조세를 그려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또 수출 시적 1위 품목에 오른 라면의 수출액은 무려 1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라면뿐 아니라 우리 과자, 음료, 소스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각각 7억에서 6억 달러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업들의 성적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이른바 3조 클럽 식품 기업이 무려 9곳에서 2곳이 증가한 11곳으로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증권사에서는 식품 기업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해서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하나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기존 9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2%가량 상향했고요. 오리온 역시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취합해보니 기존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넓은 레인지를 상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 외에도 K푸드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김밥을 비롯해서 특히 SPC의 삼립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이어가면서 확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김까지 수출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양식품의 52주 움직임을 보면 우상향 곡선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담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상방을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92만 원, 92만 7천 원으로 황제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음식료입니다. 확실히 해외에서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그리고 우리 내수에서도 이제 식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음식료인데 워낙 삼양식품이 이제 황제주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그 아랫단에서 움직였던 오리온 농심의 상승을 우리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봄직한지 먼저 질문을 현장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찍었다고 하죠. 라면은 정말 해외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늘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편의점 가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라면을 맨날 먹고 있는 거 우리도 항상 볼 수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관련 음식료 제품, 올해도 좀 호조가 예상되는 섹터는 어디가 있는지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양식품이 정말 대단한 일을 좀 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체 어떤 라면 섹터 전체로 확산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삼양식품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삼양식품만의 어떤 좀 더 좀 특이한 또 케이스로 여러분들 좀 구분지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료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죠. 싸죠. 전 세계에서 싼 음식료 업종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캐시를 매년 따박따박 만들어내는 이런 종목들이 또 전 세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싼 미국을 팔고 싼 우리나라 어떤 대표적인 캐시카 업종인 음식료 업종 들었다가 한 2달 전부터 사 들어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달 정도 좀 얼추 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 대장인 삼양식품이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리거나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밑에서 같이 따라 올라왔었던 음식료 업종들이나 종목들의 경우에도 같이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음식료 업종을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인 삼양식품이 주가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음식료 업체들이 좀 약간 좀 무정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올해 어느 정도 실적에 있어서는 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정말 이것을 다 합쳐서 놓고 본다라면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홀딩의 어떤 그런 관점을 드리고 없으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철저히 늘목을 이용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삼양식품이 황제주로 등극을 해야지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미 삼양식품 황제주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가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장주가 꺾이게 된다라면 그 밑에 따라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이 꺾였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뭐 농심이 내가 제2의 삼양식품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플레이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박차미 박사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너무 연결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연결이 됐네요. 통화 문제 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자 K푸드 열풍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K푸드 열풍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사그라들 줄 모르고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K푸드는 인기가 많은지 전 세계적인 K푸드의 열풍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K푸드의 인기는 한류 문화의 확산과 건강식품 트렌드가 결합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화, 드라마, K-팝을 통해 한국 음식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짜파구리가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을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변화도 요인입니다. K푸드는 김, 홍삼, 유산균, 김치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포함하고 있어서 서구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라온 유통망 확장과 간편식 선호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집에서 안전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과 즉석식품이 인기를 끌었고 또 해외에서도 K푸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트렌드를 살펴보면 K푸드가 뭐 지금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국도 물론이고요. 유럽까지 지금 진출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좀 K푸드를 가장 뜨겁게 환호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까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한상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K푸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라면, 떡볶이 같은 한국 식품이 대형 유통망,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월마트 등에 입점해 있고 파리바게뜨, BBQ, 치킨과 같은 K푸드 프랜차이즈 매장도 늘어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로 수입된 한국 식품은 글로벌 유통 체인, 예를 들면 알버트 하인, 융보 같은 그런 체인들을 통해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으로 다시 수출되는데요. K푸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푸드 수출에 있어서 향후 네덜란드와 같은 물류 중심 국가를 전략적인 거점으로 삼아서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독일이나 몽골 같은 시장도 주목할 시장인데요. 이런 성과는 단순히 매출 증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하나의 글로벌 식문화로 자리 잡혀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미국이 키를 쥐고 있고 또 현재 라면이 또 키를 쥐고 있는 시장이 K푸드인 것 같거든요. 라면 이후에 차세대 주자는 K푸드의 차세대 트렌드를 이끌 주자는 어떤 음식이라고 보십니까? 예, K푸드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5년씩 나눠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9%씩 성장한 반면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9.0%씩 성장하면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류 콘텐츠와 건강식 트렌드가 지속되는 한 K푸드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세대 주자와 관련해서는 대한상의에서 품목을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니까 현재 K푸드 수출은 라면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주자로는 건강식품과 간편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에는 유산균, 홍삼,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편식의 경우 한국의 다양한 즉석식과 냉동식품, 예를 들면 핫도그, 떡볶이, 김밥, 만두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이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앞으로 라면을 잇는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먹거리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K푸드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또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SK온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약 15조 원 규모의 일본 닛산에 전기차 100만 대분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왔습니다. 지금 대형주 순환매 돈다고 김성훈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내일 또 SK이노베이션 차례가 될지 한번 여부 지켜보시죠. SK온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K푸드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 우리 윤희선 사장님께도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황제주 등극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닭볶음면 여전히 해외에서 인기가 뜨거워요. 밀양 2공장 언제쯤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나요? 네, 일단 밀양 2공장 같은 경우에가 만들어지면 6개 라인에서 연간 최대 6억 9천만 개 라면을 생산할 수 있게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일단 올해 5월 시가동을 하고 저희 6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양식품의 황제주 등극은 더욱더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앵커님 질문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이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앞에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K푸드 열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빌드업한 게 바로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미국의 알파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1위 브랜드로 이 삼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운맛에 강하고 또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미국의 그 틈새 시장을 노렸는데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든지 스플래시 불닭과 같은 이 소셜 미디어 트렌드로 주목을 좀 받으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열풍을 좀 몰고 왔는데요. 이러한 불닭 신드롬에 이어서 이 삼양식품은 중국법인과 함께 이 푸팟퐁 커리 볶음면이라는 신제품을 불닭 소스와 함께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프리미엄 겉면 브랜드입니다. 탱글의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맵탱 비빔면 등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입에 붙진 않습니다. 일단 이 올해 상반기 일본 시장에 이 단백질 비율을 높이고 탱글 갈릭 시림프 같은 이 신제품이 먼저 진출을 한다면 이르면 3월 말 정도에 맵탱 쿨 스파이시 비빔면을 출시하면서 이 계절면의 시장에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비빔면 쪽은 팔도라든지 진 비빔면에 좀 밀려서 길을 좀 못 폈다라고 하면 이번에 불닭볶음면 상승에 힘입어 비빔면 영역까지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승부수를 좀 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라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글로벌 시장이 이제 확대화가 되고 가속화가 되면서 여기에 $1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46억 그리고 매출액 1조 7,280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전년도기 매출 같은 경우도 45%, 영업이익 133% 증가를 하였습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 미국 전역의 월마트에 다 입점을 하고 코스트코 같은 이런 곳에 다 입점을 하면서 주류 유통 채널에 적극 진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숫자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영업이익률이 라면 평균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크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961년 창사 이래로 최대 실적입니다. 라면 산업 같은 경우는 통상 원재료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 수익성이 제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2주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황제주로서의 그런 날아오르는 삼양식품의 주가는 당연코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레벨업의 해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부담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 방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넥스트 삼양식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넥스트 삼양식품의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삼양식품 홀로 좀 고공행진하는 추세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음식료 쪽은 트럼프 관세에서 정말 무풍지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일단 뭐 관세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뭐 관세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말해서 먹거리 물가에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라면에 대해서 만약 관세를 세게 매긴다, 글쎄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율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원재료 가격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최근 들어서 달러의 어떤 달러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역시나 주가 지수, 미국 장의 약세 흐름과 더불어서 달러 지수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뭐 올 한해 뭐 그렇게 뭐 달러 약간 강하게 약세로 치고 가지 않는다고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의 환율은 그래도 이제 음식료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면에서 놓고 본다면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넥스트 삼양식품은 역시나 이 제품이 히트를 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어떤 접근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플레이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 연결해서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키다라고 했는데 이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주력 나라로, 주력 국가로 좀 타겟을 삼고 달려가봐야 할 만한 국가는 어느 국가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 윤희선 사장님 의견 살짝 들어볼까요? 네, 딱 어느 곳 하나를 짚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 베트남, 또 일본 이쪽 시장 진출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K라면의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가 미국은 앞서 말씀 주셨듯이 관세 정책의 핵심 변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보편 관세를 도입한다라고 해서 수출 여건이 약화가 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뭐 배제할 수 없진 않는데요. 불닭 볶음면, 불닭 신드롬은 이제 뭐 글로벌 문화 컨텐츠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선전해온 흐름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연매출 같은 경우는 2조 원까지도 달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 이후에 보는 시장은 어디일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 불닭볶음면을 회지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2017년부터 이 SNS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에는 이미 생산법인을 설립을 하고 현재 공장에서는 이 중국 시장의 사업을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삼양식품의 첫 해외 공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이 중국의 라면 시장 규모가 20조 원이지만 삼양식품의 점유율은 아직 1.9% 수준입니다. 2027년 1월 말 중국 현지 공장이 완료가 되고 생산 법인까지 설립한 만큼 앞으로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개선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삼양식품 다음으로 오늘 오리온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특히나 이 오리온 주가가 나이스했었던 이유, 52주 신고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법인 실적 호조가 같이 연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시장 중국
중국을 또 같이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성장세가 가파른데 그중에서 베트남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및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신제품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특히나 러시아 증설을 통해서 우리가 초과 수요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2026년까지 베트남 공장을 증설 목표로 하고 있고 꾸준하게 이 매출 성장과 위안화 강세,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한 이 기대로 주가 탄력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오리온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빼빼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인도 시장 경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북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국 그리고 인도 시장 같이 보시면 식음료 이쪽 부분의 탄력적인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주 섹터가 또 내일장에서도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플러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성훈 이사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내일 FOMC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점도표인데요. 일단 점도표가 과연 2번일지 3번일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전저점을 다시 한번 깰까 말까 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기대했었던 트럼프 풋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파월 풋입니다. 파월 의장이 과연 지금 밀려가는 미국 시장을 살려줄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도 이제는 이제 어제도 샤오미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샤오퐁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들어갔고요. 독일 증시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독일 의회에 이제는 이 승인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재료를 기대하기가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자리에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 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한번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동시에 야당 대표의 재판 결과 역시도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좀 확보를 하면서 그런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 쓸만한 현금을 좀 확보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윤희선 사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보죠. 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번 주 시장의 이슈가 가장 많은 주입니다. FOMC 정례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일본이라든지 영국, 중국 통화 정책까지 회의가 쭉 몰려 있는 한 주입니다. 이 결과가 3월 20일 오전 3시에 공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결과의 반영과 함께 더불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더불어 주 후반에 갈수록 탄핵 심판 선고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는 걸 전혀 예측하지 않듯이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잘 간다, 잘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PBR 8.8배, 또 PER 8.8배, PBR 1.0배로 낮은 밸류에이션 상황입니다. 외국인 포지션이 좀 가벼운 상태지만 오히려 지지 기반 생각보다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잔고 0.9조로 매수세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3일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를 조금 이어지면서 오히려 충분히 하방을 지지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해 2,800선, 3,000선까지도 보는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조금씩 유연한 대응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훈 이사, 윤희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